자, 로그라고 하는 단원. 그러니까 로그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일단 첫 번째, x의 세제곱이 만약에 1이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 중에 실수인 것은 x는 1 하나 있죠. 그래서 다시 x의 세제곱이 8이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x값 중에 실수인 것은 2 하나가 있죠. 그러면 x의 세제곱이 2가 되는 어떤 x값이 있었다고 쳐보자 라고 했을 때 그 x값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알고 있어? 세제곱근 2가 됩니다라고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있죠. 근데 얘는 사실상 1. 얼마가 되는 수였었지. 맞아요? 1. 얼마가 되는 수였는데 거기는 걔를 뭘로? 기호로 표현을 한 거야. 다시 봐봐. 여기는 얘를 기호로 표현. 얘는 숫자가 몇 개 들어가는 기호예요? 실제적으로 숫자가 2개 들어가는 기호예요. 얘는 무슨 의미를 가져? 세제곱하여 얘는 2가 되는 수예요. 세제곱하여 2가 되는 수예요. 그중에서 실수인 것을 이렇게 표기하기로 합니다. 라는 기호였지. 루트라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 2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루트라는 거는 제곱하여 이 녀석이 되는 수예요. 이런 정의를 가진 기호였어. 근데 우리가 여기는 이 기호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저기 제가 이제 숫자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루트 2는 숫자처럼 보이죠. 1. 얼마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냥 루트 2라는 하나의 숫자가 있는 것처럼 막 인식이 되기 시작하지. 마찬가지야. 우리가 요 세제곱근 2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 지나면 아 저것도 하나의 숫자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고 싶은 로그라고 하는 것도 숫자처럼 인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를 사용하는 순간은 언제야 얘들아? 언제 숫자를 기호로 사용했었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기호로 사용된 숫자는 뭐가 있어? 파이라는 게 있어요. 3.14 땡땡땡땡 무리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수는 내가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걔는 기호를 써서 사용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루트 2도 무리수, 루트 3도 무리수, 세제곱근 2도 무리수. 그렇지? 마찬가지. 봐봐. 만약에 2의 x제곱이 2가 되는 실수 x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긴 쟤를 만족한 x값은 누가 봐도 1일 게 분명하죠. 됐어? 근데 2의 x제곱이 4가 되는 x값, 실수 x값을 구해주세요. 걔는 2가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런데 2의 x의 제곱이 3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거기는 걔는 뭐가 되겠어? 일단 1. 얼마가 될 것 같아. 왜냐면 얘가 2고 얘가 4인데 거기 가운데 3이니까 그지? 이걸 만족하는 x값이 1이고 이걸 만족하는 x값이 2였으니까 1과 2 사이에 있는 1. 얼마가 될 것 같은데 얘도 여전히 무리수로 나온다는 소리야.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아. 그럼 뭐가 필요했다는 소리야? 여기서도 기호라는 게 필요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2의 x제곱이 3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구하려고 우리는 기호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여기는 요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쓰냐면 x값은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로그 2의 3입니다. 이렇게 로그 2의 3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여기는 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예요. 이런 뜻이라면 여기는 얘는 로그 2의 3이라고 한다면 밑이 2인 지수 중에서 3이 되게 하는 지수값을 됐어? 밑이 2인 지수에다 넣었을 때 3이 나오게 하는 그 x값을 로그 2의 3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다시. 그러니까 밑이 2인 여기 요쪽에다가 넣었을 때 3이 나오게 하는 그 녀석을 로그 2의 3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얘를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돼요? 이건 그냥 정의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마치 뭐랑 똑같아? x의 세제곱이 2가 되게 하는 녀석 중에 실수인 것을 세제곱근 2라고 할 테니까요. 이 녀석을 세제곱하면 당연히 2가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얘를 기호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어. 왜? 얘는 무리수가 될 거거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될 테니까 저기는 저 x값을 내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으니까 기호로 나타내고 여기는 이 기호는 로그에다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밑 진수.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2의 x가 3이 되는 x값은 로그 2의 3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쟤를 좀 일반화 시켜 본다면
a의 x제곱이 b가 되게 하는 그런 x값을 우리는 로그 a의 b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그 a의 b.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위에 있는 걸 지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 밑에 있는 걸 로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한 가지 현상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수가 나타나게 표현되어 있는 거랑 로그가 나타나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거는 요거 두 개의 표현을 왔다 갔다 연습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저거를 왔다 갔다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시. 자, 2의 x제곱이 5가 돼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를 내가 뭘로 바꿔보자. 로그 표현으로 바꿔보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한번 바꿔봅시다. 서영아. 그치. x는 로그 2의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윤지. 로그 3의 7. 그 다음에 윤나. 로그 2의 8입니다. 됐죠? 근데 잘 봐봐. 얘는 로그 2의 8이야. 로그 2의 8. 그러니까 x는 로그 2의 8이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실제로 그냥 3이잖아요. 그죠?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녀석은 3이야. 그러니까 로그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리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로그 값도 뭐가 될 수 있어? 유리수가 될 수 있어. 마치 루트 4도 여전히 2인 것처럼. 그지? 그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무리수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바꿔봅시다. 서영아. 이거 뭐가 돼? 5x제곱은 11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윤지. 4x제곱은 8. 좋습니다. 그 다음 윤나. 3의 x제곱은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가 되겠어? 2의 2x는 2의 3이니까 얘가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도 사실은 2분의 3이라고 하는 유리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안 할게. 넘어갑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잘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어? 일단은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주어져 있는 걸 로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로그 표현으로 주어져 있는 거 지수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가 잘 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웬만한 로그 계산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죠? 그다음 두 번째로 로그를 배울 때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다시 봐봐. 여기서 요 녀석은 뭐라고 불러? 밑이라고 부르지. 여기는 요 녀석도 여전히 뭐라고 불러? 밑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여기는 요 녀석은 좀 여성스러운 이름 지수였다면 여기는 요 녀석은 좀 남성스러운 이름 진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얘 진수. 그래서 얘를 지수, 뭐야, 여기는 얘를 진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얘가 나온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얘를 내가 x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a의 x제곱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 b가 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이 실수 x값 다시 뭐라고? 실수인 x값을 구하고 싶어요가 로그 표현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로그 A의 B는 실수 값일 거예요. 무리수 값이겠죠.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실수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얘가 실수인 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이 녀석이 뭐여야 합니다? 양수여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우리 지수 쪽에서 배웠었죠. 지수의 확장을 하면서 지수가 실수가 된다면 밑은 0보다 커져야 된다. 0보다 작은 걸 생각한다면 거듭제곱근 자체를 만들 수 없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A는 당연히 0보다 컸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0보다 크니까 그거를 실수 제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B도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 양수, B 양수 이렇게는 반드시 성립이 돼야 돼.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밑이 만약에 1이었다. 다시 A 값이 만약에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봐. 밑이 1이었어. 그러면 1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 1의 x제곱이 돼. 그러면은 여기 x에 뭘 넣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되겠니?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1의 제곱도 1이고 세제곱도 1이고 다섯제곱도 1이고 다 1이니까 루트 1도 1이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로그로 바꿔버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1의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잖아? 그럼 그때 이 x값이 유일하게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그지 않니?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여러 개 있어가 되면 안 되잖아. 그걸 만족하는 x값은 하나만 딱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는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왜?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유일하게 하나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예, 1이라고 하는 숫자의 특성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1은 빼버리고 갑시다. 1은 빼버리고 아예 신경도 쓰지 맙시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지수 함수도 배워야 되는데 a의 x제곱이라고 해서 1을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냥 걔는 계속 1이 나오는 그냥 상수 함수가 돼버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은 빼버리고 그냥 1은 없어요 라고 하고 가버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a의 값은 1이 아니다 라는 조건까지 추가할 수 있겠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은 A는 미시였으니까 미세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B는 진수였으니까 진수의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로그의 성립 조건이라고 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진수 조건과 미 조건을 각각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일단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A에다가 여기 지수 쪽에다가 이 녀석을 넣었을 때 그 녀석이 B가 나오게 하는 그 녀석이야 라고 그 로그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미세 조건 그러니까 이 녀석은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어야 돼요. 요 녀석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어도 괜찮아. 얘는 오히려 또 1이어도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만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면 되고 요 녀석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로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1번부터 천천히 가보면은 x가 로그 a의 n이라고 돼 있어. 저런 꼴로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4는요. 로그 뭐가 되겠어요? 3의 8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은요. 로그 뭐가 됩니다? 3분의 1이 27이 됩니다. 3분의 1에 2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됐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꿔낼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네. 그럼 반대로 얘는 로그 표현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가 없잖아. 왜? 로그의 성질이라는 건 하나도 배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저기는 잘 계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지수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지수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저기는 쟤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수 표현을 다 바꿔주세요. 그럼 2의 세제곱이 뭐가 되니까? x가 되니까 x 값은 8이구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긴 얘는 뭐가 되겠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여긴 얘니까 얘는 3의 2제곱이 되면서 9가 x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니? 다음 여긴 얘는 어때? x의 4제곱이 16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럼 x 값은 뿔마 2가 될 게 분명하잖아 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써버리면 얘는 틀려버리는 거야. 왜? 얘는 밑에 있으니까 밑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거든. 양수여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긴 얘는 x의 몇 제곱이 4제곱이 2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x 값은 4제곱 끝 2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고 2의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정의되기 위한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이거는 로그의 성립 조건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면 되겠구나. 끝. 이 녀석은 x-5가 0보다 크고 x-5는 1이 되지 않으면 좋겠구나. 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그냥 답이 될 거고 얘는 x가 5보다 크다인데 x는 6은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아니면 수직선상에서 5보다 큽니다. 6은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그러니까 x는 5에서 6 사이거나 또는 x는 6보다 커요. 이렇게 답을 해도 되고 둘 다 답입니다. 근데 이게 더 너희들은 이게 더 편하게 느껴질 텐데 해설에서의 답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보기에서 답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그냥 같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는 얘로 내가 답을 했는데 답이 이거라고 해서 틀렸네 이럴 필요도 없고 알겠죠? 꼭 답을 이렇게 맞춰줄 필요도 없고 그냥 두 개가 같은 거다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다음 로그 성질 쪽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이제 본론 문제로 가봅시다. 유형 문제. 자, 보자. 로그의 정의 a가 1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이게 성립합니다.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바꿀 수 있군요. 그걸 가지고 계산해 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지금.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익숙하지 않다 뿐이지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잖아. 지금 선생님이 10 몇 분 떠들었거든. 그 10 몇 분을 떠들었던 걸 안 들었잖아. 그럼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그지 않니? 그러니까 그 사소한 이야기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건데 그 사소한 얘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거 그냥 되게 신기하게 아예 모르는 외계어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규칙이라는 소리예요. 그 규칙만 가지고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할 거야. 이런 뜻이야. 그치? 어려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얘는 루트 3의 4제곱이 a가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3의 제곱이니까 a 값은 9겠죠. 그럼 9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b가 돼요. 라는 뜻이니까 9의 2분의 1 제곱이 그러면 3이 되겠지. 여기는 얘가 b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세요. 2개 곱하니까 27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계산 연습해 보세요. 그럼 충분히 다 될 겁니다. 알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조금 있다가는 저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게 성질들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봤다고 쳐보자. 자,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선생님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x 값이 궁금하잖아.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로그가 3개나 있어요. 여기 1번 로그가 있고 여기 2번 로그가 있고 여기 3번 로그가 있어. 그럼 저거 3번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지 저게 나올 거거든. 그럼 쟤는 1번부터 해야 될까? 3번부터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x를 꺼내고 싶은 거야.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한다면 x값은 저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1번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는 거고 마지막 3번을 가지고 x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여기는 요 1번 로그 7의 세모가 0이에요 라는 사실을 가지고 먼저 세모부터 구하려고 시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7의 0제곱이 세모네요. 그러니까 7의 0제곱이 세모네요. 세모값은 1이네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그러면 세모가 뭐였으니까 로그 3의 로그 2의 x 이게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가 세모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3의 1제곱이 세모예요. 3의 1제곱이 세모예요. 세모값은 3이군요. 다시 로그 2의 x가 3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그 x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세제곱이 되겠구만. 답은 8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쭉쭉쭉 가자. 진수 조건, 밑조건, 진수 조건, 밑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여기 있는 얘는 그러면은 딱 이것만 알면 끝나잖아. x-2가 0보다 커야 되고 x-2는 1이 아니어야 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7은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이 세 개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더 이상 뭐가 아니야. 로그 문제가 아니라 그지? 수학 상에 나오는 부등식, 연립 부등식 문제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그냥 연립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요것도 크게 어렵지 않겠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얘 양수로 나올 거고 양수로 나올 거야. 그럼 절대값 그대로 벗겨지면서 2x-3이 되겠지? 답은 3번이야.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요. 다음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157번 해보세요.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로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a-2가 0보다 커야 되고 a-2가 1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가 양수여야 합니다. 라는 요 세 개의 조건을 딱 마련해 주면서 로그는 퇴장합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그냥 저기 있는 쟤를 만족하게끔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 얘는 뭐야? 2차 부등식 쪽에서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 그지?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붕 뜨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는 이 녀석의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음수일 수밖에 없었구나.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판별식이 음수다.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문제였군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어떤 개념이 나왔어? 2차 부등식. 그지?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수학 상의 개념이 나왔어.
그러니까 수학 상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수학 상하에서 여기는 모든 베이스들을 다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있다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데 왜 판별식이 음수예요? 이거 양수니까 이 판별식도 양수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뒤쪽 개념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개념 열심히 배웠는데 로그 개념은 여기서 이게 끝이거든. 그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념들은 다 안쪽에 있던 개념들이 전부 다 수학 상하에서 배웠던 기초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개념이 다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당연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알겠지?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여기는 이런 값을 딱 봤을 때 끔찍하게 생겼잖아. 그지? 그럼 얘 값을 원래는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얘를 로그 5 다섯제곱은 2가 있어. 얘를 잠깐 x로 나와야겠다. 그럼 5분의 1은 이쪽으로 가겠지 뭐. 그럼 얘를 뭘로? 지수표현으로 얼른 바꿔봐야겠다. 그럼 얘는 2의 5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쟤는 또 구할 수도 없겠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이런 흐름이 지금 여기는 얘인데 얘를 이제 이런 지수 표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로그의 성질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찬찬히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은 됐다 많아요, 얘들아. 지수 법칙처럼 한 4개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한 8개 정도, 7개, 8개 정도 돼. 알겠죠? 찬찬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일단 로그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A가 양수, 그다음에 A가 1이 아니야. 이런 거. 그죠? 그다음 B도 그냥 양수, 그다음 B도 1이 아니야. 같이 깔고 가자, 그냥. 알겠죠? 그다음에 다시 X가 또 나오나 봐. X 양수야, Y 양수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뭘 만족하는 로그가 정의되게끔 하는 진수 조건과 밑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로그 A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야. 이 녀석은 뭐가 될까? 를 생각해 보죠. 얘는 누가 봐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냥 잘 봐봐. 그냥 읽어봐, 얘들아. 얘가 뭐야? A를 미치로 하는 지수인데 그 결과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1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그 값은 얼마겠어? 0이겠지. A의 0제곱이어야 얘는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A의 A는 몇이 될 수밖에 없냐면 1이 될 수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봐봐. A에다가 1 제곱해야 A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A의 A는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뭐가 진수가 뭐면 진수가 1이면 그 로그는 반드시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요거 두개 같아진다면 그 로그 값은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로그의 성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을 생각해 볼 건데 이제부터는 로그 A의 XY라고 하는 이 녀석이 뭐가 됩니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질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성질은 어디서 나온 성질이냐면 지수 법칙에서 나온 성질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수 법칙 중에서 뭐가 있었어? A의 M 더하기 N,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됩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나지?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을 있잖아. X라고 생각해봐. 다시 이렇게 하자. 자, 여기는 이 녀석을 있잖아. 얘를 M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를 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A의 M제곱이 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거를 또 바꾸면 A의 뭐가 되겠어? N제곱이 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요거 두 개를 곱해도 괜찮잖아. 곱하면 A의 M 더하기 N이 될 거고 걔는 X, Y가 될 거란 말이야.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로그 표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로그 A의 뭐가 되겠어? X, Y가 M 더하기 N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M이 뭐였어? 얘였고 N이 뭐였어? 얘였으니까 로그 A의 XY라고 하는 건 로그 A의 XY라는 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포인트를 맞춰보면 어떻게 포인트를 맞출 수 있겠어? 여기는 얘는 지수의 합이 각각의 곱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지수의 합은 각각의 곱으로. 그지? 근데 얘는 어때? 진수의 곱이 각각의 합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야. 지수랑 로그는 반대의 성질을 갖게 돼. 알겠죠? 왜냐면 나중에 알겠지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도 역함수 관계거든.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완전히 반대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질도 여전히 반대의 성질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3번. 3번은 뭐냐면 로그 a의 y분의 x가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 여기 얘도 나누기가 뭐가 돼? 빼기가 돼. 그지? 진수의 나누기가 각각의 차가 됩니다. 얘랑 비슷한 성질은 뭐가 있겠어? a의 m 빼기 n. 얘는 차이가 각각의 뭘로 바뀌어? 나누기로 바뀌게 되잖아. 그지? 여전히 반대의 성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은 4번은 진짜 중요한 성질인데 로그 a에 x에 뭐야 k제곱이라고 되니? n제곱 돼 있네. 그냥 n이라고 쓸게. 똑같이 쓰자. 이렇게 돼 있어. 얘는 n 로그 뭐가 되냐면 a의 x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야? 여기 진수 쪽에 있는 지수가 있다면 그 녀석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빠져버리고 반대로 이 녀석은 진수 쪽에 있는 지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두 개가 왔다 갔다가 가능해 라고 하는 성질입니다. 이거는 그냥 얘를 x라고 생각하면은 로그 a의 x의 제곱이니까 로그 ax 더하기 로그 ax 2 로그 a의 x가 됩니다.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겠지만 여기는 얘도 따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의 n제곱이 있었어. 이 녀석을 내가 뭐라고 해볼까? 뭐 k라고 잠깐 잡아볼게. 그러면 a의 k제곱이 뭐가 되겠어? x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해서 n분의 1제곱, n분의 1제곱을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x라고 하는 게 뭐가 돼? a의 n분의 k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n분의 k라고 하는 게 뭐가 되니까 로그 a의 x가 되니까 여기는 이 n 값이 이쪽으로 싹 넘어와서 완성이 됩니다. 얘가 k였으니까 이 녀석은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진수 쪽에 있는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쏙 넘어가고 쏙 들어가고 이게 왔다 갔다 자유롭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3번 성질은 여기는 미시 같을 때 두 개의 합을 하면 곱하기로 차이를 하면 나누기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 하나 이렇게 있을 때 걔를 같은 미수로 해서 두 개로 쪼개거나 두 개로 쪼갠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고요. 얘는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고 진수랑 미시랑 같으면 무조건 1이고 이런 생각들. 요 네 가지의 생각만 가지고도 우리가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저 성질들만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일단 제일 먼저 너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미시예요. 미. 왜냐면 미시 다 같아야만 뭘 할 수 있어?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거든. 그죠? 그래서 밑을 중점적으로 봐. 밑이 다 같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요 녀석을 올려야겠다. 요 녀석도 올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주면 돼. 왜냐면 지금 얘가 올라가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두 개가 있는 걸 하나로 합치거나 이렇게 하나로 합치거나 할 수 있을 테니까 다 올려버리면은 얘는 로그 5의 뭐가 되겠어? 5분의 1의 5제곱이니까 그냥 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그 5의 루트 10이죠 얘는 그냥 그다음 마이너스 로그 5의 2의 뭐가 되겠어? 2분의 3제곱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게.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라고 하자. 얘도 10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하자. 됐어? 그러면 얘를 이제 밑이 다 같으니까 얘랑 곱하기 10의 2분의 1, 얘랑 그다음에 나누기 2의 2분의 3 이렇게 해버리면 괜찮겠다. 됐습니다. 곱하기는 더하기는 곱하기로, 나누기는 빼기는 나누기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니까 사실 2의 2분의 1 곱하기 5의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거 1이니까 요거 두 개랑 요거 계산하면 싹 다 사라지겠네. 결과적으로 얘는 로그 5의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이 형태를 잘 봐두세요. 요 형태는 어때? 어차피 요 녀석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2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로그 5의 5가 되니까 로그 5의 5는 얼마니까? 1이 되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그대로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서 로그 A의 n제곱은 그냥 n인 거예요. 나가고 로그 A의 A는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런 형태는 자주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어마어마한 계산들 연습을 그냥 차근차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연습들을 열심히 해보면 됩니다. 그럼 딱 봤을 때 어렵게 느껴질 만한 이런 녀석들이 사실은 잘 봐봐. 로그 2, 로그 2, 로그 2, 로그 2. 아, 다 로그 2. 밑은 다 같아. 근데 얘네들 다 더하기. 아,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성질을 쓸 거야? 요 성질을 사용할 거야. 그럼 쟤네들의 각각의 합은 전부 다 진수들의 곱으로서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결국 로그 2로 하나로 합쳐버린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여기다 이제 곱하기로 만들 거야. 라는 형태가 될 거고. 얘를 얘 곱하기 하면 좀 불편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통분하고 가니까 2분의 1에다가 3분의 2에다가 4분의 3에다가 얘는 32분의 31이 될 게 분명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봤더니 슥슥슥슥슥슥 다 지워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되더라? 로그 2의 32분의 1이 되더라. 32분의 1은 몇이니까? 2의 5제곱에 마이너스가 돼. 분수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로그 계산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연습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자유로울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도 당연히 연습이 필요한 단원인 거예요. 알겠죠? 1단원, 지수 단원도 마찬가지고 2단원, 로그 단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 20% 정도. 나머지 80은 너희 노력으로 채워놓는 거. 알겠지? 너희 연습으로 차근차근 채워넣게 되면은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알겠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에 로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해서 성질이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 5번 성질로 가봅시다. 5번 성질. 이번엔 성질은 뭐냐면 로그 A의 B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됩니다. 로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성질이 있어. 이걸 가지고 밑 변환 공식. 지금 밑이 A에서 밑이 C로 바뀌어버렸지. 그러니까 생뚱맞은 C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C가 양수여야 하고 C가 1이 아니다라는 걸 자동으로 깔린다라고 생각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건데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 그러니까 로그 A의 B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로그 A의 B라는 걸 내가 잠깐만 뭐라고 놔볼까? 그냥 N이라고 놔볼게. 됐어? 그럼 이거를 지수 표현으로 한번 바꿔봐. 지수 표현. 그럼 얘는 A의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생뚱맞은 로그 C라는 녀석이 있어. 로그 C라는 녀석이 있어. 여기에다가 지금 똑같은 거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값이 같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A의 N제곱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B를 집어넣어. 이렇게. 그럼 여기 이 N값은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갈 수 있겠네. 됐어? 그럼 밖으로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N은 여기저기 판서를 그냥 개판으로 하는 거죠. N의 로그 C의 이게 뭐야? 로그 C의 A 이 녀석이 뭐가 돼? 로그 C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분모로 내려오게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N값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여기는 얘도 지수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뭐 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 밑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활용하면 좋겠구나. 밑이 다 같아야만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밑이 같지 않을 때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활용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얘의 용도는 이거 말고 다른 데 있긴 하거든. 얘의 용도는 이거 말고 다른 데 있어.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또 다시 한번 내가 여기다 B를 박아도 괜찮잖아. 됐어? B를 박아도 괜찮잖아. 그러면 얘는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는 얼마?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A랑 B, 그러니까 진수랑 밑이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버리게 되면 걔네들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여기서 곱하면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넘어가면. 그치?
얘랑 얘. 다시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러니까 진수랑 미시랑 바뀌어버리면 걔는 역수관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성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이런 쓰임이에요. 봐봐. 여기서 이런 걸 계산해 달래 뜬금없이. 그지? 이런 걸 계산해 달래. 그러면 밑도 다 다르고 다 곱하기니까 어차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각각의 곱하기에 대한 생각은 어차피 없단 말이야. 그지? 이럴 때는 뭘 해주는 거냐면 로그 3에 5라고 돼 있었으니까 로그 대충 뭐라고 할까? 2라고 하자. 밑을 대충 2라고 잡아버려.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로그 2에 5로 바꿔주고 로그 2에 5분의 로그 2에 7로 바꿔줘. 그러니까 로그 2의 7분의 로그 2의 9로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다 밑변환 공식을 가지고 두 개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버려. 라고 한다면 정말 재밌게 얘네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얘는 로그 3의 9만 남습니다. 됐나요? 이게 밑변환 공식의 활용의 가장 주요한 활용인데 마치 어떻게 되는 느낌이냐면 얘 진수 쪽이랑 여기는 얘 밑, 여기는 얘네들이 사라져. 약분해. 이 얘랑 얘랑 약분해서 사라져. 그래서 남은 녀석이랑 남은 녀석만 남아서 요렇게 남는 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밑변환 공식에서 가장 많은 쓰임을 가지고 있는 게 저런 형태로 변형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딱 봤을 때 아이고 얘를 어떻게 계산하지? 막 고민이 됐는데 밑이 2고 밑이 3이고 밑이 24였는데 진수를 보니까 전부 다 12였어. 근데 다 역수들이잖아. 그럼 얘를 내가 뒤집어 그러면 다 밑을 12로 싹 맞춰줄 수 있겠구나. 이해되죠? 밑을 12로 딱 맞췄을 때 걔네들 싹 다 더해버리면 걔네들 곱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성질들을 적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사용해 가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질까지 이야기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지? 아예 그냥 싹 다 끝내버리자. 지금 몇 개를 합쳐놔가지고 지금 얘가 6개의 성질로 끝나는 거지만 사실은 좀 많죠? 6개의 성질로 끝나는 거지만 실제로는 8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어쨌든 그냥 이렇게 6개. 일단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밑변환 공식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조금 더 확장시켜 봅시다. 이 녀석을 좀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게요. 결과적으로 써주자. 로그 A의 N, B의 M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N분의 M에다가 로그 뭐가 되냐면 A의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녀석은 뭐 앞으로 나간다며가 됐었잖아. 그지? 요 녀석은 분모로 나갔는데가 되는 거야. 분모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얘도 분자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밑변환 공식 때문에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로그 뭐라고 C의 A의 M 분의 로그 뭐야 C의 B의 N으로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뺄 수 있잖아. 이렇게 뺄 수 있잖아. 그러면서 다시 합쳐버리면은 N분의 N에다가 뭐가 되겠어? 로그 A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기는 제가 밑에 있는 거는 밑으로 나가고 위에 있는 건 위로 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마지막 6번인데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 A의 로그 B의 C 이렇게 됐어.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C의 로그 B의 A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이랑 지수의 진수랑 자리가 바뀌어. 또 같은 결과가 됩니다. 두 개는 똑같은 수예요 라는 뜻입니다. 잘 안 쓰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A의 로그 B의 A를 다시 이렇게 A의 B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자리가 바뀌면 B의 로그 A의 A가 되잖아. 로그 A의 A는 1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B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B가 나오게 하는 LM에 라는 뜻이었으니까 그 정의 자체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 성질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 요 6번 하나만 증명해주고 요거 관련된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오케이? 봅시다.
일단은 A에 로그 뭐가 있어? 지금 얘는 선생님 지금 B의 C라고 썼죠. B의 C. 그냥 B의 C라고 쓸게. 이렇게 써놓고 가볼게. 이 녀석을 잠깐 뭐라고? 여전히 K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오케이? 그러면 이걸 내가 로그 표현으로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얘가 지수니까 뭐가 돼요? 로그 B의 C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겠네. 차라리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하자. 잘 봐봐. 얘가 두 개를 동시에 로그 B에다가 건져버려. 로그 B에다가 이렇게 퐁당퐁당 담궈버려. 괜찮죠?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를 앞으로 빼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뭐가 돼? B의 C가 곱하기 로그 B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로그 B의 K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자리 바꿔버리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C가 됩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그걸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가 되겠어? 로그 B의 C에 로그 B의 A가 로그 B의 K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겠어? 얘겠지. 처음 했던 요 녀석은 얘였으니까 얘랑 얘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뀌었는데 얘가 자리가 바뀐 건 결국 그냥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꿨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구나가 로그의 마지막 성질로서 이렇게 6개만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이 6개를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하면서 계산들을 열심히 해줍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로그 쪽 계산은 거의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 오늘 배웠던 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겠어? 로그를 딱 봤을 때 로그를 지수 표현, 로그 표현, 지수 표현 자리를 바꿔주면 되고 로그의 정의라고 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 밑조건, 진수 조건 만족하는 거 알아주면 되고 로그의 성질 6가지 요렇게 있으니까 이 6가지 정확하게 뭐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걸 토대로만 뭘 하는 거야? 열심히 계산을 해주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하나만 좀 보여줄게요. 이런 애를 딱 봤다고 생각해봐. 요런 애를. 아, 딱 봐도 이게 끔찍하게 생겼잖아요. 그지? 굉장히 끔찍하게 생긴 애들이 되게 많을 텐데, 천천히 보면은, 일단 27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 4배라고 돼 있어. 여기 보면 지금 이거 9야. 얘는 3이니? 이거 3이니? 둘 다 3이니? 요거 3이고 3이야? 좋아요. 그럼 다시, 여기는 요 9를 일단은 다시, 로그 9에 지금 2가 있었잖아. 여기는 얘를 3의 제곱이라고 해서 그 녀석을 2분의 1로 빼버리게 되면 원래 4가 있었으니까 여기 이 녀석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 녀석을 다시 또 올려버려. 그럼 이제 로그 뭐가 되겠어? 3의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곱하기 4, 빼기니까 나누기 8 해주면 됐나요? 그러면은 27에 뭐가 되는 거야? 로그 3에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긴 얘가 이제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뀌면서 2에다가 로그 뭐가 돼요? 3의 27이 되는데 여긴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3이 되면서 2의 3이 되면서 답은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계산이 돼요. 익숙해지게 됐다. 알겠죠? 오늘 완전 처음 본 서영이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익숙해지게 될 때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수업 내내 여기는 얘를 여기다 써놓고 계속 계산을 할 거야. 알겠죠? 그럼 필요한 것들 선생님이 딱딱 보여주면서 할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당연히 완전히 암기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가볼게요. 좀 불편해 보이는 문제들 몇 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요거 한번 해볼까?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일단은 2에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요거 먼저 해결하자. 로그 뭐가 돼요? 이게 지금 3인가요? 3의 8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로그 2의 9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은 지금 2의 뭐야? 세제곱이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얘는 앞에 6으로 쏙 빼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몇이 될까? 저거 두 개는 서로 밑과 지수가 바뀐 거니까 역수가 되면서 1이 되겠죠. 됐어? 그래서 밑에 거를 정리해 봤더니 2의 6제곱으로 정리가 완료가 됐어. 이제 위에 거로 가봅시다. 얘는 로그, 5의 로그 뭐가 돼? 5의 12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럼 여기는 얘는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12가 될 거고 그거 전체 뭐야?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요렇게. 되나요? 안, 다시.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거 계산한 결과가 이거였는데 얘랑 얘랑 자리가 바뀌면서 얘가 12에 로그 5가 5에 5가 되면서 얘가 1이 되면서 얘가 12가 되거든. 그러니까 12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이 자체가 뭐야? 이걸 딱 보면서 이거 12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 돼. 정의상.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니까 여기서 2가 몇 개 있어? 두 개씩 두 개 있으니까 2가 네 개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두 개 남을 거고 3만 두 개 남을 거야. 얘는 4분의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된다. 다음 활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볼게요. 로그 7의 2랑 로그 7의 3이 있어. 근데 로그 12의 루트 24가 있어요. 얘네들 가지고 여기는 얘를 표현해 주세요니까 여기는 얘를 적절하게 저런 모양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쟤네들은 밑이 7이었으니까 밑을 7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밑변환 공식 어디 있어? 여기 있는 얘를 쓰면 얘는 로그 뭐가 돼요? 7의 12분의 로그 7의 루트 24니까 2분의 1의 24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근데 여기는 얘가 2의 제곱에다가 3이니까 다시 2의 제곱에다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얘가 쪼개지면은 2배의 로그 7의 2에 더하기 로그 7의 3이 될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로그 뭐야? 로그 7의 얘였잖아. 그러면은 얘가 먼저 어떻게 되겠어? 더하기로 두 개로 쪼개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이 앞으로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돼. 그러니까 최종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2의 제곱에다 곱하기 3이었잖아.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뀐다고 했었고 제곱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2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3이 하나 있어.를 곱하기로 돼 있는 거를 로그 7에 2가 두 개 있고 로그 7에 3이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더하기로 바꿔버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이해되죠?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어. 그 다음에 2분의 1 달아주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3 로그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3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게. 이해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A고 얘가 B였으니까 얘는 2A 더하기 B분의 2분의 1에 3A 더하기 B가 되면서 둘 다 2분의 2를 곱해주면은 4A 더하기 2B분의 얘는 3A 더하기 B가 되면서 답은 몇 번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이제 이런 모양들 맞춰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다음, 그 다음에 17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넣어주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모양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5잖아. 얘는 밑이 또 6이잖아. 밑이 세 개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밑을 뭘로 맞춰주면 참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진수에 뭐가 있어? 5가 있었지. 얘는 밑에 5가 있었지. 그러니까 얘를 차라리 역수를 취해버리면 내가 로그 뭘 5의 2를 a분의 1이라고 맞춰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밑을 5로 완전히 다 바꿔놓고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뭘로? 로그 5의 6분의 로그 5의 45로 바꿔놓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다. 그럼 여기는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로그 5의 3 2개 그 다음에 로그 5의 5는 어차피 1이 될 테니까 얘는 얘가 a분의 1 여기는 요 녀석이 b 그 다음에 얘가 b니까 2b 더하기 1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a 곱해주면 1 더하기 ab 분의 2ab 더하기 a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변형을 완료해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게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어?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 연습들이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이거 사실 강의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야. 근데 이제 너희가 봤을 때는 처음 보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좀 어색해가지고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마치 지금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여기에 2루트 2가 있어요. 여기 곱하기 3루트 12가 있네요. 얘는 뭐가 될까요?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해지게 된다면 누구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야. 다음 보자. 여기 175번 문제 보면 이건 우리 지수 쪽에서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잖아. 그지? 지수 쪽에서도 여기 는는 있으니까 는 K 박아주세요. 이렇게 했었고 저기는 저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여기 저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지수로 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수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 5라고 하는 게 K의 X분의 1.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건 K의 Y분의 1.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거. 10의 2분의 지금 Z가 얘가 지금 K였으니까 얘는 K의 Z분의 2가 됩니다라는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어떻게 더하고 싶고 얘 빼고 싶으니까 곱하고 싶고 나누고 싶다는 소리니까 곱하고 싶고 나누고 싶으면은 결과적으로 10으로 나눈 거니까 1이 될 거고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2가 되면서 결과는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수로 풀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얘를 어떻게 풀 수도 있어? 로그로 바꿔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 x는 뭐가 돼? 로그 5의 k가 됩니다. 그럼 y는 뭐가 되겠어? 로그 2의 k가 됩니다. 그럼 z는 뭐가 되겠니? 로그 다시 2분의 z는 뭐가 되겠어? 로그 10의 k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뒤집었어. x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로그 k의 5가 될 거고 y분의 1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 로그 k의 2가 될 거란 말이야. z분의 2라고 하는 거는 로그 k의 10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더해주세요, 빼주세요, 더해주세요, 빼주세요니까 더하는 거는 얘네들의 곱으로 빼주는 거는 나누기로 가는 거니까 이거 한 결과가 로그 k의 뭐가 되겠어? 10분의 5 곱하기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1이니까 로그 진수가 1이면 이 값은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는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수로 풀 수 있는 걸 굳이 로그로 풀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근데 지수로만 안 풀리는 것들도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로그로 푸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서는 지수 단원에서는 이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로그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유형 10번, 유형 8번. 로그와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별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얘랑 얘라고 했어. 했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이 궁금해. 라고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됐어? 근데 내가 이 녀석을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b로 쪼갤 수도 있고 로그 10의 b분의 로그 10의 a로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있고 얘가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뭐랑 똑같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근이 알파랑 베타였을 때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과 곱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지?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게 뭐 그냥 요 유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별 얘기 아니게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 자, 비슷한 얘기 드릴 거고요. 넘어가고. 그다음 대소관계를 계산해 주세요. 주어져 있는데 얘는 그냥 실제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이 녀석이 뭐가 될까? 얘는 로그 2분의 1에 뭐야? 세제곱이니까 얘는 3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야? 얘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얘가 2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제곱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얘는 그냥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로그 2의 2가 되니까 로그 2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얘랑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뭐야? 2네요. 2.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고 얘가 두 번째 큰 거고 얘가 세 번째 큰 거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계산만 하면 끝. 어렵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겠어? 계산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요? 그죠? 계산력을 키워주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오케이? 잠깐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다시 다 풀고, 다음 시간까지 여기까지 풀어가지고, 질문할 거 질문하면 되는데, 뒤쪽에, 연습하는 것도 있잖아. 연습 문제처럼 있잖아. 거기에서도 지금 사용 로그 빼고
사용 로그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다 빼버리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소수분까지 전까지니까 234번까지, 234번까지 풀어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충분히 연습이 되고 와야 이제 상응 로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 그지? 쭉쭉쭉쭉 풀어가면서 안 되는 것들 질문해 가면서 그다음에 공식들을 너희가 딱 봤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그 공식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 문제가 안 풀렸다면 그 문제에다 여기 있는 그 공식, 해당하는 공식을 한두 번 정도 써보면서 그렇게 모를 때마다 쓴다, 모를 때마다 쓴다 하면서 계속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딱 하나만 선생님이 당부할게. 지수 법칙, 로그의 성질 딱 두 개가 있잖아. 그지? 이거를 감으로 풀면 안 돼. 알겠지?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성질과 법칙에 의해서만 너희는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한 라인 자체를 너희가 그냥 허투루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면서 한 라인을 정성스럽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생각보다 금방 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